척추측만증.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보통 완벽하게 곧은 자세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생각은 우리가 곧 보게 될 놀라운 통계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1.6%. 이게 다예요. 한 연구를 보니까 청소년 중에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인 자세를 가진 경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의 비대칭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흔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느 시점부터 이 비대칭을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으로 진단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척추측만증이 뭘까요? 그냥 등이 좀 휜 거랑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첫째, 그냥 옆으로만 휜 게 아니라 척추뼈 자체가 뒤틀리는 3차원적 변형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휜 각도가 10도 이상일 때 비로소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특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모른 자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내리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거나 허리 라인이 짝짝이로 보인다거나 한쪽 날개뼈가 유독 튀어나와 보이는 것들이죠. 실제 병원에 가면 보통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은 아담스 검사라고 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게 하거든요. 거기서 비대칭이 뚜렷하게 보이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최종 확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콥각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척추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계획은 바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10도까지는 그냥 척추가 좀 휘었네 이 정도로 보지만 10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경도 척추측만증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가 커질수록 중등도, 중증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척추측만증을 관리하기 위한 치료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치료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정운동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전문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기를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수술까지요. 물론 어떤 방법을 쓸지는 환자의 나이나 휜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정말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이 비수술적인 물리치료예요. 예전처럼 그냥 지켜보거나 바로 수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전문 운동법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요. 조금씩 접근법이 달라요. 슈로스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SES는 환자 스스로 몸을 바로잡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요. FITS는 근육의 균형을 맞춰서 통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목표는 같지만 가는 길이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치료를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질문일 텐데요. 다행히도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SES 같은 경우는 환자 10명 중 거의 9명, 그러니까 88%가 더 이상 척추가 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른 치료법들도 콥각도를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효과가 더 좋을까요? 성공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요인들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치료 효과를 좌우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어릴수록, 즉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좋고요. 당연히 처음 각도가 작을수록 예후가 좋겠죠.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 여기에 가족들의 응원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 각도가 25도 미만으로 경미할 때는 운동만으로도 완전히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5도를 넘어가면 보조기 착용 같은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고 45도를 훌쩍 넘어가면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는 단순히 척추가 더 휘는 걸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휜 각도를 줄이고 통증을 없애주고 심지어는 숨쉬는 능력까지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문제죠. 자, 오늘 이렇게 효과 좋은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초기에 척추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척추측만증 치료의 미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